원주BC 창사 51주년 특집입니다. 위드 코로나 원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해야 할지도 모를 미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개 시군에서 43명 확진됐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43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원주시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는 쉼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잠시 선별진료소 현장 소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작성 다 하셨죠? 네, 신분증 가지고 1번으로 가세요. 없으시면 성함 불러주세요. 오늘 검사 왜 받으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요? 코로나 검사 받기 전에 이제 전자문진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적은데 많은 원주 시민분들을 다 검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몰리면 조금 힘들죠. 요즘에 많고 명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선제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조금 여기는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고요. 하루에 여기 원주시 보건소에는 1000명 이상 왔고요. 그래도 더위가 가셔가지고 할만하고요. 네, 추석 연휴 때라서 지금 저희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가족들이 편안하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려면 저희는 또 이렇게 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보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 내 감염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감염이나 또 가족 간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출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직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의료진 분들도 추석 연휴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채 선별진료소를 지켰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요. 자, 코로나19 이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이제 공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의학적인 분석을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김영근 감염관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의료진 분들 너무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시죠? 네, 이제 좀 있으면 2년 되는데 많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자,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길 이 시민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4차 대유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긴 하지만 추석 연휴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서 네. 추석 연휴 후에 한 1, 2주 정도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게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증상이 있는 사람,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 뭐 중증인 분들, 또 후유증까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뭐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중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따져보면 이제 환자의 면역 상태, 면역 반응 상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바이러스의 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가면은 무증상이나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좀 양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좀 중증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반 이상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보면 급한 불 끄는데 급급해서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라든지 후속적인 어떤 대처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고 국내에서도 많은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연구적인 면에서도 아마 좀 나중에 좀 획기적인 게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이 뭐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런 격리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제 그 추적해서 하는 방법들이 이미 1919년도 이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많이 정립된 것들을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찍 진단 키트를 개발함으로써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좀 모범적인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것이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치료 방법도 이제 굉장히 이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재택 치료도 가능해졌거든요. 네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사회적 비용만 좀 줄이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택 치료가 가능해진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진단되면 그 격리를 하게 되면은 그 확진자 분들도 상당히 불편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 양상들을 많이 알게 되고 함으로써 그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위험 요인이 없는 그런 환자들, 젊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계시면서 감기와 같이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게 초반에 이제 경기도 이런 수도권에서 많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괜찮다는 게 인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의료 자원이 절약되면서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먹는 약도 상용화가 될 거다 이런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뭐 신종플루처럼 우리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뭐 네. 이런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때 지금 이제 연구 중이고요. 1상, 2상, 3상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2상까지는 중증에는 효과가 없지만 경증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돼 있어서 3상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경증인 같은 경우 미리 먹게 되면은 일찍 먹게 되면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효과도 좋아서 이전에 저희가 독감 때 타미플루 먹는 것처럼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가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에 위드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정부에서나 관련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는 아마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이나 이런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 없이 잠깐 앓고 지나가는 감기와 같이 아니면 인플루엔자와 같이 하는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되진 않으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조절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강약의 조절이 있을 뿐이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이제 거리두기 같은 것도 사실 없어질 거고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는 쓰고 뭐 실외에서는 벗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코로나 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코로나 걸리는 것을 코로나 걸리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도 사실은 그렇죠.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기점과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백신 같습니다. 접종률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주기적으로 뭐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백신을 맞으면서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의문이 네. 생기는데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완전히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이제 또 제약회사 백신을 연구하는 회사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같이 한 번에 주는 방법들이 또 연구되고 있어서 아마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종을 계속 함으로써 네. 서로 우리 단체의 어떤 면역력을 좀 올리고 걸리더라도 쉽고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약이 상용화됨으로써 이어진다면 위드 코로나로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으로 또 무서운 더 다른 감염병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좀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감염병이 시작됐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 위생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 씻기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이제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김영근 감염관리실장님이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있어야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 지역 시민분들께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이런 생활들이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될 겁니다. 종식이 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 시나 또는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지침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고 또한 백신 충분히 맞고 이러시면은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김영근 감염관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